19세기의 낡은 수학 도구 상자에서 꺼낸 풀이의 변환과 21세기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이 만나서 기후변화 예측이나 신약 개발처럼 인류의 거대한 난제들을 푸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놀라운 접점에 있는 기술, 프리의 뉴럴 연산자, 줄여서 FNO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은 단순히 FNO라는 신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150년도 더 된 수학적 아이디어가 현대 AI의 심장에 들어가서 기존 슈퍼컴퓨터가 몇 시간 며칠씩 걸리던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해치우는, 뭐랄까,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됐는지 그 영리한 원리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특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과 AI의 학습 과정,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풀이의 변환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에 주목하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프리의 변환이라고 하면 보통 소리나 이미지 같은 신호를 분석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최신 딥러닝 기술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풀이의 변환을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뉴럴 네트워크의 한 층, 즉 레이어로 완전히 내장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CNN 같은 네트워크가 이미지의 픽셀 값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옥적인 특징을 파악했다면 FNO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주파수의 언어로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특정 층 자체가 일종의 풀이의 변환기처럼 작동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동 방식을 비유를 길어서 한 3단계로 설명해 볼게요. 첫째, 입력된 데이터. 예를 들어 유체의 흐름 같은 복잡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풀이의 변환을 통해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 즉 주파수 성분들로 분해합니다.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고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로 각각 분리해내는 것과 같죠. 네네, 거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둘째, 이렇게 분리된 주파수 영역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통해 어떤 주파수가 이 현상의 핵심인지를 파악합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첼로의 묵직한 저음, 그러니까 저주파지, 트라이앵글의 높은 소리, 고주파가 아닌 것처럼요. 네트워크는 바로 그 핵심적인 주파수 성분들을 골라내서 가중치를 곱해 중요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리된 주파수 정보들을 다시 역풀이의 변환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조립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복잡한 그림을 물감 색깔별로 분해해서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색상 몇 개만 더 진하게 칠한 뒤에 다시 그림으로 합치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FNO는 개별 지점의 값이 아니라 현상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패턴과 규칙을 주파수라는 언어로 배우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FNO의 혁신적인 장점들로 이어집니다. 그 장점들이라는 게 자료에서 보니까 해상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던데요. 솔직히 이건 좀 마법처럼 들립니다. 제가 흐릿한 저해상도 고양이 사진 수천 장으로 고양이 인식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해서 갑자기 고화질 사진을 보여줬을 때 고양이의 품종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FNO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FNO가 배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인식 모델은 픽셀의 배치를 학습하지만 FNO는 그 픽셀들이 나타내는 물리 현상의 기저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주파수 공간에서 학습합니다. 유체의 흐름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저해상도 그리드에서나 고해상도 그리드에서나 동일하거든요. FNO는 그 법칙의 주파수 지문 같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해상도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다고 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픽셀 패턴이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를 배우는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전역적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작은 수온 변화가 몇 주 뒤 유럽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예측해야 한다고 해보죠. CNN 같은 기종 방식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면 수많은 네트워크 층을 거치면서 정보를 아주 점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풀이의 변화는 처음부터 데이터 전체를 한반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점 간의 상호작용도 즉각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기상 예측이나 유체 역학 같은 문제에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합쳐져서 기존 시뮬레이션보다 수천 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여기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시간은 쏙 빼고 예측하는 시간만 비교한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에는 명백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FNO 모델을 쓸만하게 한 번 학습시키는 데는 고사양 GPU 클러스터를 동원해도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는 선행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배 빠르다는 건 대체 어떤 상황을 가정한 이야기인가요? FNO의 진정한 가치는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항공기 제조사에서 차세대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설계를 최적화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 흐름을 1%라도 개선하기 위해 블레이드의 각도를 0.1도 바꾸고 공류를 미세하게 수정하는 등 수만 가지의 디자인 후보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이 디자인 하나하나마다 슈퍼컴퓨터로 몇 시간씩 걸리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해요. 아마 수만 가지 디자인을 테스트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몇 주를 투자해서 한 번 잘 학습된 FNO 모델이 있다면 새로운 디자인 후보를 입력했을 때 단 몇 초 만에 공기 흐름 결과를 예측해줍니다. 점심 먹기 전에 수백 가지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최적의 후보군을 추려낼 수 있는 거죠.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몇 년에서 몇 주로 단축시키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긴 학습으로 수만 번의 초고속 추론을 얻는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한 번의 투자가 수만 번의 이득으로 돌아오는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추론 속도의 비밀, 그 근본적인 수학적 원리가 대체 뭘까요? 특히 AI를 학습시키는 역전파 과정은 결국 수많은 미분 계산의 연속일 텐데 그 복잡한 미적분 계산까지 빨라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FNO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풀이의 미분 정리입니다. 풀이의 미분 정리. 이름만 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개념은 의외로 충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 공간에서 미분은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기울기를 구하는 꽤 복잡한 연산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함수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 주파수 공간으로 넘겨버리면 이 복잡했던 미분이 그냥 곱셈으로 바뀝니다. 잠깐만요. 미분이 곱셈으로 바뀐다고요? 대학교에서 몇 달 동안 배웠던 그 미적분이 그냥 곱하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함수 fx를 x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결과는요. 그 함수를 풀이에 변환한 결과에 주파수를 나타내는 변수 k와 허루 단위 i를 곱한 것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두 번 미분하고 싶으면 ik를 두 번, 즉 ik 제곱을 곱하면 되고요. 수많은 계산이 필요한 극한 개념의 미분 연산이 주파수와 그냥 곱셈 한 번으로 대체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데요? 그럼 이 원리가 AI 학습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딥러닝의 학습, 즉 역전파는 결국 모델의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 손실을 계산하고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 가중치를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그 기여도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도를 계산하는 핵심이 바로 미분, 즉 그레디언트 계산이죠. 네네. FNO 구조에서는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미분 연산을 주파수 공간에서 단순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아, 단순히 물리 현상 시뮬레이션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효율까지 극적으로 높아지는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이 풀이의 변환 자체도 고속 풀이의 변환, FFT라는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일반적인 계산량은 n제곱에 비례하지만 FFT는 n로그 n에 비례하죠.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되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정리하자면 FNO는 1. 물리 방정식 자체를 푸는 과정, 즉 추론과 2.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미분 계산 과정, 즉 학습. 이 두 마리 토끼를 미분은 곱셈이다라는 풀이의 마법으로 한 번에 잡는 셈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일기예보나 효율적인 자동차 설계 같은 분야 외에 또 어떤 응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완벽한 기술은 아닐 테니 분명한 한계점도 있겠죠. 응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계산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FNO는 활용하면 이 시간을 며칠 단위로 줄여서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을 훨씬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앞서 말했듯 대량의 고품질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고 제트엔진 내부처럼 경계면이 극도로 복잡하고 불규칙한 영역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수치 해석 방법이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AI가 가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FNO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고 학습한 FNO는 자기가 예측한 결과가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가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답일 수 있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I에게 물리학 교과서를 읽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물리 기반 FNO, 즉 Physics Informed FNO라는 접근법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AI에게 일종의 물리학 선생님을 붙여주는 겁니다. AI가 예측 결과를 내놓으면 이 결과가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알려진 물리방 정식을 얼마나 위배하는지를 계산해서 그 오차만큼 AI에게 벌점을 줍니다.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와의 오차뿐만 아니라 이 물리 법칙 위반 벌점까지 함께 줄이도록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그리는데 다리를 5개 그렸을 때 옆에서 고양이는 다리가 4개야 라고 알려줘서 스스로 수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물리적으로 훨씬 더 타당한 해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스펙트럴 바이어스라는 재미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스펙트럴 바이어스요? 그건 또 뭔가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오케스트라 음악과 비슷합니다. 음악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분위기는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악기들이 내는 깊고 느린 저주파 음들이 결정하죠. 피콜로나 트라이앵글이 내는 빠르고 높은 고주파 음들은 질감을 더해주긴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물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주파 성분이 현상 전체를 지배합니다. FNO는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첼로 소리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피콜로 소리는 어느 정도 무시하거나 잘라내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덕분에 훨씬 적은 계산량으로 현상의 본질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전략이네요. 그렇다면 풀이의 변환이 부드럽고 주기적인 현상, 즉 오케스트라 음악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건데 만약 지진파의 날카로운 진동이나 주식시장의 폭락처럼 갑작스러운 드럼 솔로 같은 현상을 분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풀이의 변환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야의 최전선 연구 주제로 이어집니다. 예리한 질문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는 풀이의 변환보다 웨이블리 변환이라는 다른 수학적 도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웨이블리 뉴럴 연산자처럼 분석하려는 문제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수학적 변환을 뉴럴 네트워크에 결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맞는 최적의 언어를 AI에게 가르쳐주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FNO는 풀이의 변환이라는 19세기의 고전 수학을 현대 AI에 이식해서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군요. 그 심장에는 미분을 곱셈으로 치환하는 풀이의 미분 정리라는 놀랍도록 우아한 수학적 원리가 있었고요. 이 원리 덕분에 시뮬레이션 자체는 물론 AI의 학습 과정까지 극적으로 가속화해서 상상 초월의 속도를 얻을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시뮬레이터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시간으로 빠른 예측이 필요한 공정 제어나 수만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신소재 설계 최적화처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과학 연구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깊은 통찰과 AI의 강력한 패턴 인식 능력이 만났을 때 과학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풀이의 변화는 파도처럼 부드럽고 주기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진파의 급격한 파열이나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붕괴처럼 순간적으로 그리고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비주기적인 현상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순간적인 충격을 포착하는 데 특화된 웨이블릿 같은 다른 수학적 변환을 기반으로 새로운 AI 연산자를 만든다면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게 될까요?